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채쌤과 함께하는 레이저 커터 교육 시간. 오늘은 우리가 잉크스케이프를 활용해서 열쇠고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동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화면에 제시해 두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열쇠고리를 만드는 실습을 해볼 텐데요. 열쇠고리 프레임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잉크스케이프랑 관련되어 있는 RD웍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우드 명찰 간단하게 만들고 주차 번호판 응용하는 것까지 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앞선 3번의 시간을 조금은 더 심화돼서 응용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여기 프레임을 위한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때 보면은 우리가 개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채움 윤곽선 기능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면 채움을 없애줬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은 우리가 기본적인 틀로 해서 여기 검정색으로 세팅을 해 주었죠. 그래서 배경을 눌러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검정색인 테두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x, y는 이것을 움직일 때 변화하는 좌표값이라고 설명을 했었고, 너비와 높이와 각각의 가로, 세로 높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우리가 열쇠고리를 만들 거니까 이걸 대략적으로 사이즈를 한 80, 그리고 높이는 약 한 40 정도,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80과 40 정도를 해서 우리가 지금 열쇠고리를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내부 속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했었고, 이렇게 모서리에 라운딩 효과를 주면 이렇게 조금 둥그런 모양으로 변화한다 라고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여기서 선생님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의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메이커 스페이스 라고 하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하나의 문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크네요. 그러면은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 세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렬하는 기능을 배웠어요. 그래서 개체에서 정렬과 배분을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중앙, 이렇게 중앙 처리를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걸 좀 움직이고 싶다고 하면은 클릭해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정도로 좀 배열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살펴보냐 보면 이쪽 오른쪽에 이미지를 하나 삽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삽입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검색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 구글이라고 하는 곳에서 검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작업에 대해 순서를 알려주면 망치 무료 일러스트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제공이 되어 있어요, 온라인상에.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저작권과 관련돼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런 저작권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무료 일러스트라고 검색을 했고요. 다양한 사이트 중에서도 선생님이 주로 활용하는 무료 일러스트 사이트를 하나 소개하자면 어딨지? 자, 여기 있네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보면 여기 위쪽에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플랫 아이콘. 여기 보면은 내가 원하는 PNG,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SVG 형태의 벡터 이미지 형태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잉크스케이프에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SVG와 같은 벡터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면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SVG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은 망치 SVG라고 보기 좋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한 후에 지금 저장이 완료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원래 했었던 잉크스케이프 if로 들어가서 파일, 그리고 들여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망치 SVG 파일이 있죠. 그럼 얘를 열어볼게요.
그럼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SVG 파일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벡터 이미지로 만들어졌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벡터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개체의 속성을 보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각각의 점 그리고 이런 곡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이미지 형태를 우리가 벡터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잉크스케이프에서 JPG나 PNG와 같은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이런 SVG, 다시 말해 벡터 이미지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했을 때 보통 JPG나 PNG와 같은 일반적인 레스터 형식의 이미지 파일들은 그 내용이 깨져요. 다시 말해 선명도가 깨진다는 뜻이겠죠. 근데 벡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무리 확대하고 축소해도 이 이미지가 깨지거나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크스케이프에서는 이렇게 SVG 파일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크기를 이렇게 조금 적당하게 줄여서 얘를 이렇게 한번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옮길 때도 마찬가지 이 친구랑 두 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적당하게 배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느낌의 열쇠고리를 선생님이 지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죠? 이거를 하나의 개체로 만들려면 배웠던 것처럼 차라는 기능을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가 없어졌어요. 자, 이런 경우가 우리 흔히 많이 생기는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이 외부에서 불러온 SVG 파일의 속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오른쪽 이 아이콘을 이 내용을 클릭한 후에 오른쪽을 눌러주면 여기서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이 각각의 요소들을 그룹핑으로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의 차로 만들면 하나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볼까요? 이 친구들 합쳐졌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합쳐지지가 않았네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 당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룹 해제라는 걸 한번 눌러보고 이것들이 다시 수성이 되는지 확인할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합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소개하자면 먼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것과 열쇠고리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차로 기능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내용 안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외부에서 불러온 이 SVG 파일을 어떻게 이것과 합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경로에서 차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나의 기능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세 개의 대상이 있었죠. 이 큰 테두리와 글씨와 외부에 있는 이 망치 그림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동시에 차라는 기능을 적용하기 이전에 각각 요소를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해결해주면 다음과 같이 얼마든지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친구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 이것을 그냥 심플하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드래그를 해서 포함을 시킨 다음에 한 번의 기능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순서대로 하나씩 해결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합쳐지기 전에 가까이 개체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테두리와 문자를 먼저 차를 통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줬고 그 후에 이 하나의 덩어리와 나머지 이 망치를 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열쇠 고리가 필요할 테니까 여기서 동그라미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때 속성을 한번 높이를 4 정도 해서 4x4 정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 위쪽에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밀하게 조절할 때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좌판으로 이렇게 모양을 해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다시 경로로 들어가서 차를 해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의 모습을 갖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냐? 이제 이 내용을 저장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작업이 다 끝났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파일을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레이저 커터는 파일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SVG라고 하는 벡터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열쇠고리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반드시 파일을 붙여줍니다. SVG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때 SV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인크스케이프로 이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이 가능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열쇠고리 SVG라고 하고요. 저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저장을 해줘야죠. 어떤 상태로? DXF라는 상태. 이 DX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레이저 커터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열쇠고리 DXF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첫 번째 스플라인 출력이고 단위는 밀리미터로 세팅을 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면 지금 1차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RDBox를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RDBox라는 파일이 지금 오픈이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기서 파일, 그리고 가져오기. 가져오기를 하면 여기에 레이저 커터의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가 앞서 저장했던 SVG 파일은 보이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DXF 파일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픈을 눌러주면 우리가 앞서 디자인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내용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특징이 뭐냐? 각각 요소를 선택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이어지는 선 단위,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나의 별개의 선이 이렇게 분리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력을 하기 전에 이것들을 하나의 그룹핑을 통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다? 컷과 스캔의 기능을 각각에 부여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내부에 있는 것은 스캔을 할 거기 때문에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준 후에 어떻게 한다? 여기 클릭을 한 후에 이 친구는 스캔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스캔을 할 때는 속도가 한 40 정도라고 했을 때 파워는 한 20 정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컷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컷을 하게 될 건데 컷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속도는 굉장히 느리게 그리고 파워는 좀 세게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값을 한 50 정도로 잡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캔을 눌러보면 속도는 40이고 파워는 20 정도. 컷은 속도는 느리고 파워는 세게 하는데 순위가 1순위. 먼저 가공을 하고 나중에 컷을 한다고 하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컷을 먼저 하고 스캔을 나중에 하거나 혹은 스캔을 먼저 하고 컷을 나중에 하거나 과연 이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크죠. 만약에 컷을 먼저 해봤을 경우에는 이 테두리가 먼저 잘리고 나서 레이저로 이 부분을 각인을 하면 레이저의 힘으로 나무가 흔들려서 정교함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할 때는 스캔 작업을 먼저 하고 컷을 가장 나중 순위로 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이걸 레이저 커터로 보내주면 되는데 아까 말했죠. 이것의 각각의 상태는 지금 하나로 연결된 부분으로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룹핑.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그룹핑을 해주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난 미리 보기 하고 싶다 하면 여기 위에 있는 프리뷰를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눌러보면요. 여기 아래에 있는 바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천천히 가다가 이렇게. 지금 레이저가 움직이면서 이 핑크색으로 변하는 부분이 지금 이걸 실제로 가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캔이 끝난 후에 보면은 지금 외부에서 회전을 하면서 구멍을 가공하는 컷 가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끈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파일로 저장하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RDBox와 레이저 커터라고 하는 장비가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통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작업 시작을 이렇게 꾹 눌러주면 바로
장비로 내보내지면서 작업이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PC와 레이저 커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의 USB에 여기서 우리가 디자인한 이 파일을 USB에 업로드해서 이 USB를 PC에 연결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파일을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라고 하면 여기에 RLD라고 하는 레이저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열쇠고리 RLD라고 보기 좋게 적어주죠. 그래서 이때 저장을 눌러주면 이제 우리가 이 RLD 파일을 USB에 담아서 PC에 연결해서 레이저 커터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기능들, 앞서 배웠던 내용들 응용해서 이렇게 메이커 스페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열쇠고리 만드는 활동을 해봤고요. 여기서 특징은 우리가 SVG라고 하는 벡터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 선생님이 거기서 추천했던 것은 플랫 아이콘,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선생님이 추천해줬죠. 이거는 무료 사이트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